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현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피임법의 종류들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피임률이 좀 낮은 콘돔이랑 지레사정은 제외를 했고요. 피임률은 높지만 영구적인 피임법인 난관결찰술, 정관결찰술 어렵죠. 난관 묶는 거랑 정관 묶는 거 아시죠? 그거는 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임을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임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임신 계획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렬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20, 30대일 수도 있고, 결혼은 했지만 첫째를 낳고 둘째와의 터울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계획이 더 이상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경우에 피임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피임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나에게 맞으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피임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략적인 큰 피임법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죠. 경구 피임약.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살 수도 있죠. 경구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호르몬의 복합제입니다. 생리 첫날부터 먹는 거고요. 하루에 하나씩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명을 드릴 때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닥터정현TV도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피임약은 20일을 먹고 1주 쉬고, 이게 가장 흔한 복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리 첫날부터 시작해서 3주 먹고 1주 휴약기 쉬고, 또 이 외에도 28일 동안 매일 먹는 피임약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리 첫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28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28일 먹고 나서 또 다음 약을 이어서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럼 생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 약 자체에 마지막이 4알 정도가 위약이에요. 성분이 없는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먹더라도 저절로 휴약기의 기능을 해서 위약 먹을 때 생리를 하게 됩니다. 피임약은 매일매일 잘 챙겨 먹으면 피임률이 99% 정도 되죠. 굉장히 높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고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게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내 몸에 호르몬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2, 3개월 정도는 또 소량의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성분 때문에 약간 미식거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만약 미식거림이 심할 때는 식사하고 바로 약을 먹거나 자기 전에 나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요. 또 호르몬제 영향으로 약간 유방통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작용은 혈전색전증이죠. 혈전색전증의 위험도 때문에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에게는 경구 피임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피임 방법은 사야나 주사인데요. 사야나 주사는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라는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 피임 주사예요. 보통 어디다 맞냐면 배에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하 주사, 지방층에 놓아야 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방이 많은 곳이 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배에다가 보통 맞고, 그렇지 않으면 허벅지에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12주에서 14주마다 맞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주사를 하면 이것도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한 2, 3개월, 사실 좀 길게는 6개월까지도 질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사도 처음 주사할 때 생리 중에 맞는 거거든요. 전혀 임신이 아닐 때. 생리 3에서 5일째 추천드리고,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출산 후 6주 뒤부터 맞을 수가 있습니다. 피임률은 마찬가지로 99% 이상 굉장히 높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 중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골밀도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야나 주사의 최대 사용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2년 동안 3개월마다 맞았을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피임법은 자궁내 장치입니다. 자궁내 장치 말 너무 어렵죠? 루프 아시죠? 네, 바로 루프가 자궁내 장치인데요. 이 루프도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루프, 제이디스, 미레나, 카일리나,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첫 번째, 가장 오래된 루프죠. 구리루프예요. 구리루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자궁 안에 T자 모양의 기구가 들어있으니까 착상이 잘 안 되겠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첫 번째 기전이고요. 이 루프를 구리가 감싸고 있어서 이 구리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피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구리 루프의 피임률도 99% 이상이고요. 언제 넣느냐? 생리 중에 오셔야 돼요. 보통 루프 넣으러 생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분비물 전혀 없고 피 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궁내 장치는 생리 중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리 3에서 5일째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걱정하시잖아요. 그럼 밑에서 피 나는데 어떻게 나 기구 넣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기구를 넣게 되고요. 또 루프 넣는 거 굉장히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궁에 뭐가 들어가서 괜찮나요? 너무 아프지 않나요? 특히 미혼 여성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5분 내로 끝나는 시술이고 보통은 예약 없이 그냥 외래에서 바로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구리루프에 한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응급피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는 루프는 응급피임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구리루프는 성관계 후 일주일까지는 응급피임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응급피임으로 루프 삽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피임으로 넣었지만 이걸 그냥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구리루프의 사용 기간인 5년 동안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겠죠. 구리루프의 부작용은 생리량이 많아지고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질염이나 골반염의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